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암을 이것으로 이겨냈다는 연예인이 계시죠. 제가 백혈구 수치가 2배로 늘어난 분 말씀을 드렸는데, 90% 음식 10% 마음, 이게 아니고 거의 90% 마음 10% 음식, 이렇게. 네, 우리 사실 일상생활, 생활 습관이 내 몸의 세포를 바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이 세포를 어떻게 바꾸는가. 네, 우리가 늘 식사하잖아요. 뭐 오늘 어떤 걸 먹고 또 몸을 또 움직이죠. 또 어딘가에 몸이 불편하면 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내가 또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또 우리 수면, 내가 1시, 2시에 잘 것인가, 11시, 10시에 잘 것인가, 이 수면의 시간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 무수히 파고드는 여러 잡념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도 하죠.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때 동시에 느끼지만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라고 알아차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상태에서 계속 잠식되는 상태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일상생활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중에서 음식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끼니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달콤하고 더 찰지고 맛있는 흰쌀밥을 먹을 것인가, 현미 잡곡밥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뭐 라면, 국수, 우동을 먹을 것인가, 또 정상적인 잡곡 식사를 할 것인가, 과자를 먹을 것인지 과일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데, 내 몸의 상태에서는 이게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세포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선택하는 순간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은 폭발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좋은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암세포도 같이 자극을 하고요, 염증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반드시 현미밥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현미 잡곡을 선택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완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여러 다양한 미네랄도 함께 섭취하게 되고 세포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또 라면이나 국수나 우동 같은 이제 흰 밀가루로 만든 식사를 하게 되면 설탕, 뭐 나트륨, 트랜스지방, 화학 조미료, 다양한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하게 되죠.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염증도 늘어납니다. 또 계속 한 번만 드셔도 사실 장내 미생물 한 생태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면 대신에 채소가 들어있는 좋은 복합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되면 비타민, 뭐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 같이 섭취할 수가 있죠. 세포도 보호할 수 있고 해독력도 좋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3번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하루 3번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내 세포에 직접적으로 세포에 낙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암세포를 키울 것인지 정상세포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포에 활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산소 공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죠. 혈액순환도 막 활발해집니다. 세포에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훨씬 더 건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죠. 이제 근육을 쓰면 몸은 이제 그 쓰인 근육만큼 손상이 일어납니다. 손상을 복구해야 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럴 때 성장 호르몬 분비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운동 후 몇 시간 뒤에 NK 세포를 측정해 보면 NK 세포의 활성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NK 세포는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죠. 훨씬 더 암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이 감소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 염증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 몸에서 이제 항염 물질도 더 많이 증가하고 해독도 일어나고 염증 물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운동, 이것도 어려운 분은 30분이라도 꼭 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걷기 가장 쉽죠. 또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가 달라지니까요.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30분이 어려운 분들은 1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면은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인제 상담했던 분들도 깊은 숙면을 하는 순간부터 다음날 또 몸이 상쾌하고 또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잠을 잘 자서 회복이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손상된 DNA가 복구되고 또 해독 작용도 일어납니다. 세포 재생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는 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 시간은 10 시에서 11시 사이에 약 7 에서 8 시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밤잠을 줄여서 일하시고 밤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을 줄여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낮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 10 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이 세포 재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깊은 수면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기 그 전부터 약 2 시간 이전부터 집안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빛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밝은 형광등을 켜기보다 약간 노란 빛의 조명등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 침실은 빛이 다 차단이 되게끔 어두운 이제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서 잠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환경, 좀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 18 도에서 20 도. 너무 따뜻한 온도도 수면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무시기 2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 책을 좀 읽다가 졸음이 좀 오면 명상을 하고 또 복식호흡을 하면서 슥 잠이 드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 건강 아주 중요하죠. 감정 상태가 우리 몸에서 여러 장기들의 건강 상태를 또 굉장히 많이 조절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너무 큰 긴장이 막 오면서 심장이 뛰고 혈당이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내 몸에 작용을 합니다. 이 감정과 생각은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콜티졸 호르몬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 세포의 면역력이 더뎌집니다. 특히 이제 자율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염증이 확 늘어납니다. 또 세포 재생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뭐 음식을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90% 음식 10% 마음 이게 아니고 거의 90% 마음 10% 음식 이렇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포의 재생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게 점점 짧아지면 세포 분열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화도 빨리 오고 세포 손상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백혈구 수치가 2배로 늘어난 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웃는 것 하나만 열심히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물론 그전에 뭐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은 원래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었고 최근에 "잘 안 웃었네요." 하시면서 웃기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확 늘어났거든요.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 뭐 감사, 기쁨, 보람, 사랑, 뭐 어떤 수용, 존중 이런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뭐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도 완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명상이에요. 제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제 명상으로 '내 몸에 빛이 들어온다. 내 몸에 사랑과 감사가 느껴진다.'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명상을 많이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30 분씩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마 명상을 하려고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다."
잡념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또 다른 잡념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네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됩니다. 너무 막 한 번에 무념무상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잡념이 떠올랐네. 내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 이렇게 딱 관찰만 해도 그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명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세포의 노화도 늦춰지게 됩니다. 명상과 같은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감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중에 암을 이것으로 이겨냈다는 연예인이 계시죠. 네. 매일 저녁에 감사일기, 감사한 거 3가지를 쓰시면서 암을 이겨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감사한 거 3가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해도 돼요. 내가 마음에 '되게 좋다. 감사하다.' 이런 게 느껴지면 됩니다. 내 마음에 '이거 되게 감사하구나. 되게 좋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햇살이 따뜻한 것도, 오늘 날씨가 맑은 것도, 친구랑 오늘 수다하는 시간, 맛있는 식사를 한 것도, 소소한 감사라도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감사의 길을 서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웃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도 NK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혼자서 웃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 재밌는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를 꼭 1시간씩 보시면서 웃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웃는 순간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은 우리 몸 전체의 70%를 차지하죠. 이 세포에 있어서도 70%를 물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여러 화학 반응들이 바로 물이 있을 때 잘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이 있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요. 1시간에 한 컵씩 수시로 드시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대부분 많이 드시고 있죠? 네, 가끔 까먹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을 꼭 필수로 드셔야 됩니다. 밤 사이에 탈수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잖아요. 바로 다 세포가 물을 모은 거네요. 그러면 내 몸은 탈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꼭 기어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랑 차를 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커피, 차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더 빼내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차는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맑은 물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햇빛은 면역력에 있어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일 때만 생산이 돼요. 그런데 햇빛을 안 쬐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비타민 D는 면역력에 있어서 매우 필수다라고 이해하시고 면역력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돼요. 꼭 얼굴에만 쬐지 않아도 되죠. 팔다리에 햇빛을 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효과적인데 너무 자외선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되니까요. 30분 이상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더라도 30분 정도까지는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실내 생활만 하신다거나 햇빛을 쬐지 못하는 환경, 뭐 겨울이나 그런 환경에서는 나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파악을 하시고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5,000 IU까지는 추천을 하니까요. 비타민 D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그 주권은 환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암 치료는 의사 선생님에게만 전폭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환자 자신이 나에게 중요한 건강 상태를 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포 재생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세포 재생 99.99%의 이 세포 누가 책임지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은 암을 치료해 주시고 암을 제거해 주시는 데 집중을 하시지만 정상 세포는 내 몫입니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세포 재생을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만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암세포 제거, 이 치료와 함께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신 분들은 절대 암세포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 몸에 정상세포, 37조 개나 되는 이 정상세포, 99%가 넘는 정상세포를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포의 환경이 나빠져서 암이 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세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충분히 산소도 주고 해독도 하시고 또 명상과 호흡도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잘 몸을 움직이고 또 수면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내 몸의 이 세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 희망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5 일만 해도 위장 상피세포가 바뀝니다. 예, 한 달만 해도 피부세포가 바뀌어요. 4개월이면 적혈구가 한번 바뀝니다. 1년이면 온몸의 세포가 한번 바뀝니다. 손상된 세포, 암세포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바꿀 세포, 한 달이 지나면 바뀔 세포, 4개월 후에 바뀔 새로운 혈액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몸을 꼭 정상세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몸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요. 사실 암을 이겨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1%의 암세포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세요. 네, 암이 생기는 순간 모든 초점은 관심은 암세포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죠. 99%의 건강한 세포에 집중을 하면 건강한 몸의 환경이 더 이상 암이 필요 없는 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하나씩 잘 실천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